태안 지역 4곳에 있는 소나무 42그루가 제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제선충병이 처음 발생한 곳이어서 확산이 우려됩니다. 청양 운공농공단지에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 건립이 추진되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민 400여 명이 군청 앞에 모여 대규모 항의 집회에 나섰습니다. 충남도가 1,8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디스플레이 기업 지원 등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6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충남도의회도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한 대응에 나섭니다. 다음 달 6일까지 열리는 임시회 기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 등 41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치료약이 없고 치사율이 100%에 달해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소나무 제선충병이 태안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면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보도에 한보모 기자입니다. 도심 외곽에 위치한 한 야산. 소나무 잎이 붉게 변한 채 축 처져 있습니다. 한번 감염되면 100% 말라 죽는 소나무 제선충병에 걸린 겁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에 이처럼 제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는 30그루가 넘습니다. 태안읍과 남면 등 4곳에서 발생한 피해 소나무는 모두 42그루. 태안군이 산림청 충남도와 함께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합동예찰을 통해 파악한 것들입니다. 태안에서 최근 제선충병이 발생한 건 지난 3월 말. 5년 만에 안면도에 있는 소나무 4그루가 감염됐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나 또 제선충병이 확인된 건데 안면도가 아닌 다른 지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누군가 목재를 이동하는 과정에 감염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제선충병 확산 조짐에 지자체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피해 지역 반경 2km 이내 23개리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고 이동 단속 초소 2곳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11월부터는 본격적인 방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병을 옮기는 매개곤충 솔수염 하늘소가 나무 속에 들어가 겨울을 날 때 방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 예찰을 통해서 소나무 고사목에 대한 발견을 하고 추후에 11월부터 소나무 고사목에 대한 소나무 배기, 벤 소나무에 대해서는 파쇄를 하고 내년 3월 달까지 나무 주사 방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태안군은 또 말라 죽은 나무를 발견했을 경우 함부로 베거나 이동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나무 제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지정됐던 태안군. 하지만 1년도 안 돼 감염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청양군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 업체를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업체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단배 기자입니다. 청양군청 앞 회전교차로입니다. 피켓을 둔 주민들이 청양 시내를 행진하며 오니 공장 퇴출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청양 운공면 주민 400여 명이 한데 모인 건 제1농공단지에 들어서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 때문입니다. 돼지털 등의 폐기물만 처리하던 업체가 지난해 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오니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공장이 가동되면 지금보다 더 심한 악취와 분진이 발생한다며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TV에서 어떤 쓰레기에서 생기는 악취가 운공면 전체는 물론 청양군 전체에 퍼져가지고 그 악취로 주민들이 창문도 못 열고 숨도 못 쉬는 이런 고통의 고통을 겪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애초 사업 허가를 내준 청양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됩니다. 법적 의무 절차는 아니지만 2015년 폐기물 처리 업체가 맨 처음 입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설명회나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나 안내가 없었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운공면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건강권은 물론이거니와 또 재산권 또한 심히 침해받는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청양군의 우리 운공면민, 그다음에 청양군민의 생명권과 재산권 보호는 우리 청양군과 군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억울하다는 상황입니다. 법적 절차상 업종을 변경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점차 확산되자 우선적으로 공장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이마저도 안 되면 악취 저감 설비를 갖추고 전문가를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초 청양군은 폐기물 처리 업체의 업종 변경 신청을 악취 등의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지만 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청양군은 공장 가동을 맡게 되면 운영 손실 부분을 보상하게 된다며 업종 변경 승인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미입니다. 충남도가 1,811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대응과 정부 추경 사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부품 분야 시제품 제작과 디스플레이 산업 품질 고도화, 일본 주력 수출 기업의 제3국 수출 지원 등 6개 사업에 11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정부 추경 반영 사업 중에선 미세먼지 줄이기와 관련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수소연료 전지차 구매 보조금 등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추경이 다음 달 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올해 도의 총 예산은 7조 9,328억 원으로 2.34%포인트 늘어날 전망입니다. 태안 영목항과 보령 원산도를 잇는 국도 77호선 해상교량 임시개통이 안전상의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태안군은 최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임시개통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충남도와 태안군, 보령시는 주민 편의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임시개통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대전국토관리청은 원산도 쪽 도로 건설과 신호등 설치, 보행자도로 난간 공사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행을 허용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불허했습니다. 현재 9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이 교량은 총 연장 1.8km, 왕복 4차선으로 오는 12월 말 완전 개통될 전망입니다. 당진 우강면에 2022년까지 전국 최대 규모의 미국 종합처리장이 세워집니다. 당진시는 최근 정부의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공모에 시의 RPC 건립 계획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내년부터 3년간 국비와 지방비 231억 원을 들여 우강면 성원리 일원 2만 9천 제곱미터 부지에 제2RPC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에는 시간당 쌀 15톤을 생산하는 가공시설과 건조 및 저장시설이 들어서고 원료곡 수송 차량도 도입됩니다. RPC는 우강과 합덕, 신평, 면천 등 8개 지역 농협이 공동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매 지연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제조 원가 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여기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상고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6일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안 전 지사의 구속기간이 다음 달 30일로 만료됩니다. 현행법상 구속기간은 상고심에서 최대 8개월까지 총 3회를 연장할 수 있지만 안 전 지사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3차례 모두 연장된 상태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다음 달 30일 이전에 안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 결정을 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안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 2부가 통상 둘째 주 또는 넷째 주 목요일에 선고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다음 달 11일이나 26일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예상입니다. 안 전 지사 상고심의 핵심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안 전 지사가 비서와의 가늠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안 전 지사가 수행비서를 위세로 눌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성평등을 실현하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인 안전지사와 피해자인 김지은 당시 수행비서의 진술 일관성도 재판 결과를 좌우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안전지사의 진술이 바뀐 반면 수행비서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있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앞서 안전지사는 충남도지사로 근무할 당시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상대로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업무상 위령을 이용해 국내와 해외 출장지에서 4차례 간음하고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계속해서 굿모닝 춘천 기사입니다. 홍성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이 양파망에 강아지를 담아 판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은 26일 오후 한 누리꾼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는데요. 제보자는 사진과 함께 홍성시장 안에서 양파망에 담아 10,000원의 새끼 강아지를 판매하고 있다며 주변에 있는 주민에게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양파망에 강아지 3마리가 들어있는데요. 해당 게시글은 해시태그와 함께 강아지 학대, 홍성 등의 문구로 공유됐습니다. 신고 접수도 잇따랐습니다. 이에 홍성동물보호소와 홍성경찰서 오관지구대 등이 현장을 찾았는데요. 그러나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지 않아 상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해당 상인은 강아지 3마리를 판매한 뒤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인은 80대로 보이는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한 사건을 보게 되면 정확한 위치와 함께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지방경찰청 문수진 순경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천안해안 도로 모습입니다. 저녁 6시가 가까워지는 시간인데요. 블랙박스 차량,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는 순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합니다. 횡단보도에는 녹색 신호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비보호 좌회전은 반대편에서 오는 직진 차량이 없을 때 녹색 직진 신호에서도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것이며 좌회전 후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도 준수해야 합니다. 녹색 신호가 들어왔다면 우선 멈춰 살피고 사람이 없을 경우에만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직진하는 블랙박스 차량이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치고 가까스로 멈춰섭니다. 지난 4월 공주해안 교차로에 서 있었던 사고인데요. 황색 전멸 신호가 운영 중인 교차로였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요. 차량 통행이 많든 적든 항상 주변을 살피는 운전 습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5월 청양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인데요. 직진하는 블랙박스 차량,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려는 차와 충돌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은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며 전후 좌우 상황을 살핀 후 안전하게 통과해야 하겠습니다. 기본을 지키는 운전 습관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문수진 순경이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제314회 임시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이 기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과 친일 관련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등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과 관련한 조례를 포함한 41개 안건을 심의합니다. 충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남개발공사의 신규 투자 사업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적절성도 살필 계획입니다. 의원들은 5분 발언과 도정 질의를 통해 태안 안면도와 보령 원산도를 잇는 연륙교 명칭을 둘러싼 갈등과 군 비행장 군사시설 소음 등에 대한 대책을 묻고 해결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홍성군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를 위한 실무추진단을 운영합니다. 군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내포신도시 유치를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용록 부군수가 단장을 맡은 실무추진단은 군의회와 충남개발공사, 홍성군 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27일 군청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 경과와 정보 공유, 유치 확정을 위한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 등이 논의됐습니다. 현재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에는 홍성 등 9개 지자체가 나서고 있으며 최종 후보지는 입지 평가 등을 거쳐 오는 12월 선정될 예정입니다. 금강유역 환경청이 추석 연휴 전후로 환경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다음 달 11일까지 오염물질의 배출의 단속 대상이었던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전 홍보와 점검에 나섭니다. 연휴 기간에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특별 감시반을 편성해 주요 하천을 순찰합니다. 충남도교육청이 2019 제2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검정고시는 1,113명이 응시하고 787명이 합격해 평균 71%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고령 합격자는 중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76세 여성입니다. 서산시가 호수공원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견본주택으로 사용되던 예천동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96대의 차량이 주차 가능하며 연중 상시로 무료 개방됩니다. 시는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고 공원과 상가를 찾는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에 참여합니다. 직거래 장터는 서울광장과 대전시청, 예산휴게소 등 모두 7곳으로 관내 24개 농가가 참여해 사과와 쌀, 고추장, 참기름 등 다양한 농특산물을 판매합니다. 특히 품목 대부분 시중보다 1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홍성군과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미국 동부 충청도 향후회의 청소년 모국 방문단 16명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4일부터 2박 3일간 홍성 지역 학생들의 가정에 머물며 역사 문화 교육과 농촌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군은 2020년 홍성 청소년들이 미 동부를 방문할 수 있도록 교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이 끝날 때까지는 큰 더위 없이 갈수록 선선해지겠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감기 걸리기 더 쉬우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19도, 홍성이 20도, 당진과 서산, 태안, 예산이 21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홍성, 청양이 28도, 서산과 태안, 예산이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은 날이 되겠습니다. 빨래는 실내 건조를 하는 게 좋겠고요. 외출하기에도 괜찮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여전히 조금 높습니다. 냉방은 꾸준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흐리겠고 서해 남부는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1.5m, 서해 남부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은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평소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알리고 싶은 소식, 또 생활 속 민원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제보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뉴스가 되고 이웃에게 귀중한 정보가 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